지수가 상승을 해서 뭐 시장 내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 올라가면 너무나 좋은데 그렇지만 않은 것이 주식시장이죠. 올라갈 종목들은 매일매일 바뀌는 듯한 분위기가 요즘에 좀 확인되고 있는 듯 보이고 연일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좀 위험해 보이고 이렇단 말이죠. 저희 이 코너 황주명 대표와 함께하는 착한 주식을 통해서 이런 시장의 위험도는 조금 덜어내고 안정적으로 한번 쭉 묵직하게 한번 가볼까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 말씀 나눠볼게요.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명 대표와 함께 종목 고르러 가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착한 주식 좀 부탁드려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 DHP 코리아 왜 안구건조 뭐 눈물 요거 이야기하면서 우리 한번 봤잖아요. 한 추천된 지 2주 정도 지났는데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목표가까지는 한참 남긴 했어요. 그때 12,000원 주셨었거든요. 계속해서 저희 이거 홀딩하면 되는 건가요? 네, 굉장히 트렌드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이제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기기를 이용할 시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스마트 기계 너무 많은 것들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눈이 피로하게 되고 눈의 피로에 따라서 안구건조증에 대한 관련된 약들은 더 많이 팔릴 것이다라는 트렌디한 이슈를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맞아요. 아니나 다를까 뭐 시장을 떠나서 종목 자체가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지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더 상승해가지고 목표했던 가격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꾸준하게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날들이 요즘에 계속 포착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DHP 코리아 계속 주목하면서 이거는 이제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고요. 이제 새로운 또 착한 주식 찾으러 가겠습니다. 오늘의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가져오셨을까요? 요즘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시장이 이렇게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네, 그런 것 그래서 같더라고요. 늘 얘기 드리는 게 착한 주식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주시면서 더 착한 주식을 찾게 되는데 네.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또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좀 찾게 되었습니다. 그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 삼보판지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언뜻 그래도 네. 트렌드에 맞다라고 하신 부분이 뭔지 대충은 감이 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관련된 택배 많이 이용하니까. 택배 관련주 네, 맞습니다. 네네. 관련해가지고 택배 관련된 종목인데요. 사실 골판지가 주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판지물, 골판지 상자 제조를 주로 하는 업체고요. 골판지 상자 제조를 하다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시대에 좀 트렌드에 맞는 최근 트렌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처도 뚜렷합니다. 제가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거래처와 매출처가 뚜렷한 종목들을 보셔라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CJ 제일제당, 쿠팡, 오리온, 대상, 퍼시스 이런 종목들 굉장히 택배를 많이 이용하죠. 그리고 관련된 박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관련된 섹터를 엮이고 매출 이슈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판지 매출이 98.6%입니다. 그리고 관계사 대부분도 골판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원래부터 관련 다각화되어 있고 뚜렷하게 골판지 성장만 잘 된다면 실적은 확연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뭐 사실 그렇잖아요. 사업을 다각화하는 이유는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휘청이는 사업권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 이제 해지하는 성격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이 될 테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삼보판지는 딱 하나. 골판지 사업에만 이제 퐁당하고 있는, 올인하고 있는 소위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되잖아요. 이게 진짜 앞서서도 트렌디하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택배 물량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요. 이제는 시대가 완전히 변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코로나19가 조금은 잠식된다 하더라도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뭐 택배라든지 어떤 유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요즘에 또 국제 상품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택배로 많이 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두각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택배 물량은 이제는 증가될 수밖에 없고 이런 포장에 대한 부분도 더 안정성 때문에 골판지 사용 증가는 더욱더 극대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스티로폼을 사실은 많이 썼는데 뭐 골판지가 워낙 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완충작용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스티로폼 대체제로서도 좀 두각을 받고 있다는 부분은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워낙 이제 잘 되다 보니까 지금 공장을 신설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신설된 게 아니라 작년 네. 뭐 이렇게 신설됐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또다시 물량을 이제 대량 물량 생산도 가능하기 때문에 원래 공장을 신설할 때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리스크인데 완공되고 나서는 생산이라는 부분들이 결국은 실적으로 잡힐 수 있고 그다음에 매출의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품절주, 신라섬유라든지 우선주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물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급등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왜 그러냐면 시장이 불안할 때는 두 가지 섹터가 많이 움직입니다.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시장 대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배당보다 먼저 배당도 우선하고 리스크도 우선한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을 때는 우선주를 먼저 그래도 좀 차감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주 쪽으로 몰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시장이 불안할 때 신기한 부분들이 오히려 좀 최대 주주 물량이 많은 종목들이 그래도 좀 더 리스크가 해치될 수 있지 않겠느냐. 수익 주주 물량이 좀 매도하는 물량이 적지 않겠냐 해서 뭐 이번에 오늘 앞서 이야기했던 신라섬유 같은 종목도 상승한 네, 거거든요. 네. 근데 삼보판지 같은 경우도 소액 주주 물량이 약 30%입니다. 우리 소액 주주 물량에 대해서 30% 정도라고 했을 때 품절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품절주의 기준은 뭐 통상적으로는 40% 이하일 때, 그러니까 쉽게 하면 최대 주주가 60% 이상 갖고 있을 때를 품절주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종목도 품절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기업에 대해서 해야 될 역할을 하는 기업을 좀 주목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거요? 이번에 사실 코로나19 때 네. 많은 기업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자사주 매수입니다. 뛰어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또 그런 기업들을 얼마나 회사에 자신이 있으면 자기 주식을 사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끔 했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주주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근데 이번에 만약에 자사주 매수 못했던 경우는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는 네. 결국은 자사주 할 수 있는 유보금이었거나 그렇죠. 돈이 없을 때. 아니면 두 번째는 회사에 대한 자신이 없거나 음. 근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래도 올해 15만 주 자사주로 취득하면서 그래도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회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자사주 매수를 했다는 만큼은 그만큼 또 실적에 대한 자신감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앞에서 잠깐 뭐 이제 우선주도 그렇고 품절주 이야기 잠깐 해주셔서 약간 옆길로 좀 셀게요. 너무나 이제 시장이 과열되다 보니까 또 투자자분들이 이쪽으로 너무 집중되는 측면이 있어서요. 이제 우선주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좀 주의하시라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게 동의를 하실 거예요. 품절주도 괜히 인식 자체가 위험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살 때는 갑자기 주가가 빵 뛰어버리고 내가 팔 때는 확 급락해버린 거 아니야?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굉장히 중요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요. 개인 투자분들 지금 주목하셔야 될 게 우선주는 저는 지금부터는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삼성전공 우 같은 경우 너무 과열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제 품절주를 보셔야 되는데 이번에 양지사는 안 가고 신라섬유가 간 이유가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을 비교해 보면 신라섬유는 실적이 좋았습니다. 즉 실적이 좋으면서 품절주인 종목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가 높지 않은 종목들 네.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삼보판지를 갖고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으면서 그다음에 차트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들 위주로 하면 조금 더 부담감 없고 또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시장의 트렌드뿐만 아니라 실적은 이제 8월 15일 이전에 나오게 되는데 또 2분기 실적 기대하면서도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것도 또 투자 팁으로 갖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시장의 중심에 놓여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돈이 오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그런 품절주라는 어떤 성격도 가지고 있으면서 무엇보다 돈을 벌고 있고 안정적이라는 재무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대표님 보여주세요. 이 회사 얼마나 돈 벌고 있는지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돈을 벌고 있냐 못 벌고 있느냐거든요. 회사의 기본은 이윤 추구입니다. 이윤을 잘 추구했어야 기업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12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1분기 때 대부분 굉장히 코로나19로 힘들었는데 골판지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2분기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런 실적이 좋은데 너무 높은 위치에 있으면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주목하셔야 될 게 BPS 청산 가치가 22,000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주가가 7,790원, 7,800원 구간이라면 PBR이 0.4 이내입니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지금 안정성이라든지 재무구조에 대한 부분들, 특히 시장이 어려고 위험할 때는 부채 비율이 큰 리스크로 다가게 되는데 그럼요. 부채 비율이 한 35%,
그리고 유보율이 돈이 굉장히 많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4,300%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는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한동안 뭐 최근 들어서야 이제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택배 수요가 더 늘어났고 뭐 이런 포인트를 앞서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사실 그동안도 이 골판지 관련 업체들이 주목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 뭐 폐지 수집을 이제 좀 거부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이슈들도 있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날아가는 도중에 관심을 받던 도중에 또 하나가 이제 얹혀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삼부판지 가격 전략을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갖고 이 종목에 투자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차트가 부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간 안에서는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릴 때 너무 높이 올라가 있는 종목은 제가 부담스러워서 이야기를 안 드리고요. 충분히 가격 조정도 받고 다시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한 7,800원 이하까지 지금 현재 7,500원이면 무난한 자리고 7,800원까지도 크게 부담 없는 자리라고는 보여집니다. 이 종목 자체가 워낙 지금 바닥에서 다시 바닥 다지기 이후에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에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9,000원까지 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차트 위치는 그에 반박게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3분의 2 구간 이상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서 목표가는 9,000원을 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6,400원을 드리는데 크게 리스크 없는 종목입니다. 충분히 좋은 종목이고 뭐 실적과 함께 다시 한번 또 2분기 때도 두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 한 번 더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요. 저희가 오늘 골라온 착한 주식은 삼부판지였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러네요. 차트를 보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함께 충격을 받았다가 올라오긴 했는데 회복하긴 했는데 또다시 제자리 걸음을 걸었던 조금은 시장에서 조금은 좀 소외를 받았던 종목을 또 끄집어서 저희가 또 이제 공부를 해봤어요. 관련한 트렌드 그리고 어떤 이슈를 점검한다면 다른 골판지 업체들도 많잖아요. 이런 업체들도 다 같이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그냥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인지 이 업황 자체는 어떤 판가가 가능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업황이 살아나야 종목도 살아납니다. 그렇죠. 네, 업황은 분명히 지금 살아나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사실 골판지 업계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파이가 커지면 원가도 크게 관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네. 결국은 파이가 얼만큼 커질 수 있냐는데 이제는 트렌드가 바뀌게 되면서 언택트 시대가 되고 언택트 시대에 되면서 택배에 대한 수요와 박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성향이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업체가 이제 좀 많이 상승해 있는 국면이라면 이 종목은 실적이 좋으면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적이 좋으면서도 덜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골판지 업체 중에서도 선택해가지고 삼부판지라는 종목을 좀 제시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종목 이 종목으로 점검을 해보고요. 시간 좀 여유 있어서요. 대표님 시장 점검 좀 해주세요. 오늘 또 이제 상승으로 가닥 잡나 했는데 이내 지수가 좀 하락으로 좀 돌아서서요. 코스피는 현재 뭐 0.7% 정도의 하락으로 돌아서긴 했는데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크긴 해서 더 이것이 중심을 잡기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평가 좀 내려주십시오. 한마디로 하면 돈벌이 기회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요? 네. 어떤 의미에서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요? 시장에 예. 한국 들어올 수 있는 자금들이 충분히 많이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국지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그 북한과 리스크 때문에 좀 빠졌다고 보는데 너무 극대화되긴 좀 다소는 조심스럽게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말 걱정하셔야 될 것은 이제 8월 중순 정도 단이라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직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동학 개미 운동이라면 미국도 있고 외계도 있어요. 로빈후드 운동이라고도 있고요. 다양한 이제 네. 전 세계가 아직도 네. 운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남아 있는 장세에서는 좀 부담감 없이 하면 되는데 너무 높은 종목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높은 종목은 조금씩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공매도 리스크 우려감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잘 가려한다면 차트 바닥의 종목 잘 선택하신다면 오히려 또 기회로 맞이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많이 오르지 않고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 시즌 여러분들 또 바삐 이제 우리가 이슈 챙기느라 또 간구하고 있었지만 요거 또 임박하고 있거든요. 실적이 잘 나오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튀지 않은 이런 것들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대표님이 또 착한 주식들 매번 이제 꼽아 오시는데요. 매일매일 따라가면서 공부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종목은 삼부판지였고요. 오늘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명 대표와 함께했네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돈 월이 BAP가 되겠죠. 일단 시장은 아직까지는요.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가 역력한 듯 보이는데요. 모르죠 또. 일단 지금 현재는요. 이렇습니다. 2110포인트로 한 1%대 조정이 발생은 하고 있어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 733선 지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자, 주말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힘내보자고요.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전략들 꼽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